최근 CMS가 발표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률이 단 0.09%가 나오면서 유나이티드 헬스와 휴메나 같은 보험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같은 보험사인데도 센틴 같은 회사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데요. 왜 같은 보험사인데 어떤 회사는 하락 후 회복이 더디고 어떤 회사는 상대적으로 잘 회복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보험주 충격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같은 보험사인데 시장은 반응이 달랐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사업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책 충격은 단순히 보험 산업 전체 문제가 아니라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한 정책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 구조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정부가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민간 보험사에게 운영을 맡기는 구조입니다. 즉 CMS라는 정부 기관이 민간 보험사에게 가입자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그 돈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MA 사업은 일반 보험과 조금 다른 정부와 민간이 결합된 형태의 보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받는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MS가 지급하는 캐피테이션, 즉 가입자 한 명당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가입자가 직접 내는 월 보험료입니다. 많은 MA 플랜이 프리미엄이 0달러인 경우도 있지만 정책 상황이나 혜택 구조에 따라 보험사가 프리미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보험사의 매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보험사는 여러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가장 큰 비중은 실제 의료비 지급입니다. 병원 치료, 약값, 진료비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일반 메디케어보다 추가 혜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치과, 시력, OTC, 헬스케어 서비스 이런 혜택들이 Supplemental Benefits에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OTC라고 하면 월별 또는 분기별 의료용품과 약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같은 돈 안에서 의료비와 혜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같은 돈 안에서 의료비와 혜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MLR, Medical Loss Ratio라고 하는데요. MCR도 동의합니다. 이건 의료비가 보험료 수입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MA에서는 MLR이 최소 8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보험사는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실제 의료비로 사용해야 하고 남는 일부 안에서만 운영비와 이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MA 사업은 단순히 보험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의료비 관리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 구조를 간단히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시장을 흔들었던 0.09% 지급률 발표가 왜 그렇게 큰 충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MS가 발표한 2027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률은 0.09% 증가였습니다. 문제는 시장 예상이 약 4에서 6% 증가였다는 점인데요. 즉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산업 전반에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지급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코딩 관행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보험사는 환자의 질병 정보를 기반으로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 리스크 스코어가 높을수록 CMS가 지급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CMS는 보험사들이 이 구조를 통해 지급률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을 통해 이러한 두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리스크 모델 변경. 리스크 모델 변경은 환자의 질병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그노시스 소스 변경인데요. 쉽게 말해서
진단 정보의 출처를 가려서 받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 등을 통해서 지급 정확성을 높이려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번 정책이 왜 보험 산업에 충격이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왜 같은 보험사인데 보험사별로 시장 반응이 달랐을까요? 정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험 산업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중심의 보험사, 두 번째는 메디케이드 중심 보험사입니다. 이 회사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MA는 보험 산업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많은 보험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MA 시장 확대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책 리스크도 가장 큰 사업입니다. 반면 센틴 같은 회사는 메디케이드 사업 비중이 높은데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으로 마진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처럼 MA 중심 규제가 나오면 사업 구조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디케어 이슈로 보험사들 전체적으로 충격이 있었지만 메디케이드 중심인 보험사들 위주로 빠르게 회복이 있었고 메디케어 중심의 보험사들은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업계는 이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HIP라고 해서 미국 건강보험협회입니다. 그리고 Better Medicare Alliance라고 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옹호하는 단체인 BMA, 이러한 단체들이 CMS와 의회를 상대로 정책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률이 낮게 제시됐을 때 양당 의원들이 CMS에 서한을 보내 압박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AHIP는 컨설팅 업체의 분석을 인용해 이 안대로라면 가입자 1인당 월 보험료 프리미엄이 수십 달러 인상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데이터를 제시해 CMS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MA 시장의 프리미엄이 대부분 0달러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인상하면 가입자가 이탈하여 경쟁사로 이동하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런 해지 전략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치과, 안과, 청각, 보조금과 일반 의약품 구매카드 지급액 삭감, 이런 부가 혜택을 축소하거나, 두 번째는 돈 안 되는 지역은 사업을 철수하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2025년부터 수익성이 안 되는 지역을 철수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주는 수가를 압박하여 계약하는 공급사를 쥐어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윤활 같은 회사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최종 지급률 발표 전까지 시장에서는 몇 가지 핵심 시그널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 압박의 강도, 두 번째는 CMS 정책 톤 변화, 세 번째는 코딩 규제 완화 여부, 네 번째는 보험사들의 혜택 조정 움직임, 이런 요소들이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보험주가 흔들린 사건이 아니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산업의 규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최종 지급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험 산업의 구조가 다시 한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보험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낮게 책정이 될 때는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산업과 대화를 하고 일정 비율만큼 올려주는 액션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적자 축소 의지가 워낙 강하고 CMS가 그동안 보험사들이 너무 많이 가져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역대급 로비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결과는 50대 50인 살얼음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2월 말까지 공식 의견 수렴은 끝났지만 이제 3월 한 달 동안은 로비와 정치적 압박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날 시기입니다.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3월 중순에서 하순에 나오는 뉴스들인데요. 만약 의원들이
CMS에 서한을 보낸다면 서한에 서명한 의원 숫자가 몇 명인지, 60명을 넘긴다면 시장은 로비가 먹혔다고 해석하고 주가가 미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4월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마지막 CMS의 최종 판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런 산업 구조나 정책 변화가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